도청 안에 있는 공무원들이 아니 저 양반이랑 내가 찍혀도 1년이면 1년 근무하면 저분은 나가실 텐데. 그러니까 남들 하는 거를 따라가는데 이제 익숙해 있고 중앙정부가 시키는 것만 하는데 익숙해 있고. 저희가 이게 짠 게 아닌데 섭섭한 얘기가. 절대 아닙니다. 저희가 그런 것도 지금 가면 안 됩니다. 사실 강원도가 지금 처해 있는 상황이 상당히 좀 불리한 입장이다. 네. 지사님 임기 전에 알펜시아는 내가 그때 가능성이 높다? 이게 잘못 온 것 같은데. 자세한 내용을 누가 저렇게 얘기해? 그래서 바로 징계위원회 열어야 되겠어. 이거 뭔가? 진짜 가시라는 거야? 와이파이인가 이게? 워스트 여기 다 나와. 그럼 이제 저희가 좀 가벼운 분위기로 좀 넘어가서 이제 이번에는 기자들의 뭐 사사로운 질문 시간으로 이게 더 어려운 거 아닙니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더 어려울 것 같은데. 일단은 먼저 그 지사님이 일단 별명 부자시잖아요. 그러니까 뭐 완판남이라던가 토종감자, 미스터 스마일, 통일전도사 뭐 이런 다양한 별명들이 있는데 이 중에 가장 좀 마음에 드는 별명이 있으세요? 그거 다 좀 다 아까운 별명들인데 하나 고르기 그렇고 하나를 짬뽕으로 해서 네. 통일 감자 이렇게 불러주시면 안 될까요? 평화 감자 이렇게 해주시거나. 조만간 그런 과자가 나오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에요. 통일 감자. 네. 그 외에도 어릴 때는 그 굴뚝새라는 별명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때는 얼굴이 좀 지금도 좀 까맣지만 굴뚝에 들어갔다 나왔냐 이렇게 이제 굴뚝새라고 중학교 때는 그렇고 또 그때는 또 이름 가지고 별명을 많이 불렀는데요. 최면술이라는 별명. 최면술. 박영석 기자는 뭐 별명이 무엇입니까? 저는 사실 뭐 이렇다 할 별명은 없었어요. 어렸을 때 뭐 이렇다 할 별명은 없었고. 네, 넘어가겠습니다. 네. 그렇습니까? 근데 다른 이렇게 정치인들 중에 뭐 이렇게 별명이 있는 정치인이 있었을까? 뭐 이렇게 생각해 보면 사실은 뭐 아까 이야기한 다양한 뭐 완판남부터 해서 뭐 감자 뭐 여러 가지 있지만 그런 것들이 제가 보기에는 네. 정치인으로서 자기를 대중들에게 알리는 유효한 수단이 되지 않았을까. 네. 그러니까 네. 아까도 우리가 우스갯소리로 얘기했지만 그 강대규 변호사가 택시를 타고 대전을 지나가는데 뭐 최문순 지사, 강원도지사는 아는데 택시 기사가 네. 자기가 생각해보니까 나는 대전시장이 누군지 아나? 뭐 이런 생각을 했다 그랬잖아요. 근데 우리가 물론 이제 서울시장이나 뭐 부산시장 이런 큰 도시 말고 전라북도 도지사가 누구지? 경상북도 도지사가 누구지? 그러니까 일반인들이 막 네. 그런 면에서는 강원도가 주목받기 때문에 그 최문순 그 도지사의 또 이름이 붙고 그것도 네. 뭐 권위 의식이 있는 분이 아니다 보니까 네. 그런 걸 또 즐기시고 본인이 스스로 이야기도 하시고 그러니까 그런 어떤 좀 긍정적인 효과를 낳은 게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네. 그리고 요것도 문순 씨도 제가 참 옛날에 비타민 C 네, 같은 느낌으로 썼거든요. 네. 근데 많은 사람들이 따라 원순 씨도 따라 했었고 이것도 네. 뭐 저작권을 좀 내야 되는데 그러니까 그런 것도 어떻게 보면 이제 언론 활동 기사를 쓰시고 그런 데서 좀 아이디어가 나오신 게 아닌가. 네. 본인을 좀 네. 어떤 캐릭터화하는 것도 네, 네, 또 네. 좀 장점인 것 같아요. 보면. 국민들은 감자로 확실히 네, 알게 돼 있을 것 같아요. 제가 그 지난 연말에 특집 기사로 이제 지난 1년간 강원도의 SNS 키워드를 1년간 월별로 어떤 키워드들이 가장 많이 검색했나 빅데이터 검색을 한번 해서 기획 보도를 한 적이 있는데 네. 4월, 5월에 이제 최문순이라는 키워드가 평소에 비해서 뭐 3배 이상 올라가는 그 기사를 제가 좀 찾아보면 아마 이게 있는데 최문순이라는 키워드가 엄청나게 검색이 되는 4월, 5월 당시가 이제 감자 판매. 완판하던 그 시기거든요. 그렇죠. 그때 참 기사가 좋으셨는데 점점점. 4월만 되면 SNS에 좀 많이 올라오지. 그러니까요. 그렇습니까? 네. 제 기사 한번 찾아보면 아마 있을 겁니다. 그때. 그렇죠. 선배님도 궁금한 거 있으실까요? 예, 여기 대모델 로맨스 나무라고 되어 있는데 제가 뭐 사실 뭐 이런 의도는 아니고
사실은 근데 이제 가족분들 얘기도 가끔 이제 하시고 하는데 기자분들 그 외박 안 하기로 유명하세요. 아는 분들은 다 아는데 이게 무슨 말인지 잘 이렇게 볼 텐데 올림픽 때도 그렇고 뭐 평창이나 뭐 강릉 이제 며칠간의 일정 예를 들어 뭐 평창 포럼이라든가 올림픽 때도 사실 자고 현장에서 주무시는 경우가 없으시고 일정 마치면 춘천 올라오셨다. 새벽에 출발하는 한이 있더라도 꼭 댁에서 주무시. 이유가 있으신가? 그 이유가 있죠. 그래서 이제 뭐 우리 집사람 보고 싶어서 그러는 게 아니고. 아니고. 그게 아니고. 그 이제 처음에는 출장 가서 꼭 거기서 잤어요. 그 민박집에서들 잤습니다. 그러면 이제 거기에 이제 그 민박집 주인 어른이 있으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그분이 이 막걸리를 이제 한 병 들고 들어오십니다. 그래서 막걸리를 마시다가 자기 친구들을 또 부르십니다. 야 여기 또 있어, 다 모여. 그러면 이제 또 그 친구들이 오시고 또 친구분이 또 친구를 또 부르십니다. 거절하시는 이게 이제 저도 네. 또 한 잔 마시고 그러다 보면 또 신나서 같이 마시고. 그러니까 뭐 어떤 때는 밤새 마시는 때가 있죠. 그게 이제 그러다 보니까 그 다음 날 일이 좀 잘 안 되고 그래서 이제 또 그분들한테도 피해를 끼치고 또 그런 점이 있어서 가능하면 이제 올라왔다 가거나 뭐 이렇게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그게 재미는 있거든요. 근데 이제 체력이 잘 안 받쳐주고 또 그분들한테 폐해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네. 수행하시는 분들은 네. 힘드니까. 네, 그렇죠. 근데 실제 이렇게 시민들이나 뭐 이런 분들 이렇게 만나 보면 네, 네. 지사님하고 같이 이렇게 소주를 한 잔 먹거나 식사를 같이 했던 거를 되게 에피소드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네. 많더라고요. 많으실 겁니다. 내가 네. 언제 최문순 지사하고 소주를 네, 네, 먹어봤는데 뭐 어떻다더라. 네, 네, 그러니까 네. 그분들은 그게 좀 하나의 개인만의 뭐 추억 뭐 이런 것도 네,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네. 그런 뭐 좀 격이 없게 그런 일반 도민들하고 네. 그런 자리가 많다는 것도 좀 장점인 것 같기도 그래서 합니다. 소통하기는 네. 최고 좋은데 이제 네. 코로나 바이러스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생기면서 그게 이제 하기가 좀 힘들어진 거죠. 이런 의미에서 그 이번에 한중문화타운 논란이 나오면서 그 자극적인 키워드, 언론의 네, 네. 그런 자극적인 키워드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보시나요? 언론인 네. 출신으로서 그런 키워드의 기사를 보시고는 좀 어떤 생각이 드셨는지. 저희들이 이제 제가 기자 생활할 때하고 달라진 점이 바로 그건 것 같습니다. 이제 제가 기자 생활할 때는 저 전국의 언론사들이 뭐 한 두세 개 정도 있어가지고 권력이 그 언론사들을 다 장악해서 자기네들 입맛에 맞는 이제 기사들만 나가게 했죠. 그래서 저희들의 과제는 권력으로부터 독립이 과제였습니다. 이제 저도 그래서 뭐 이제 그런 활동을 하다가 해고되기도 하고 그랬었는데, 그러면 저희들은 이제 이 권력으로부터 독립되면 이 언론 문제는 해결될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했었죠. 기자들이 자유롭게 기사를 쓸 수 있으면 그 문제가 해결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이게 시간이 지나면서 채널이 많아지고 뉴미디어가 생기고 또 SNS가 생기고 그러면서 상업주의가 이제 지금 말씀하신 상업성, 어떤 기사를 많이 클릭을 하는 것이 수입으로 연결되는, 특히 요새 유튜브 같은 데가 그렇죠. 가짜 뉴스건 이런 건 상관없이 그냥 클릭을 많이 해서 수입이 되게 하는데 어떤 윤리의식 같은 게 거의 없어 보입니다, 요즘에. 그래서 이게 더 대응하기가 힘듭니다. 그전에는 권력과의 관계를 잘 설정했으면 좋겠는데 요즘엔 뭐 어디서 뭐가 터질지 몰라서, 그래서 이 문제들이 굉장히 중요해서 좀 요즘에 뭐 그게 아마 우리 국민들이 바라는 언론 개혁의 과제이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 그런 것들은 이제 그 젊은 언론인들께서 좋은 해법을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언론 자유나 언론 개혁의 주체는 언론인들입니다. 이제 그리고 또 국민들이고 정치 권력이 해서는 좀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기 때문이죠. 혹시 그 기사의 댓글 같은 걸 달아보신 적이 있으실까요? 저는 댓글은 잘 안 달아봤어요. 댓글. 댓글은 엄청 받아보긴 많이 받았죠. 많이 수백 개 문자 폭탄도 받아보신 적이 받아봤죠. 아, 가장 최근에는 이제 러시아 춘천에서 생산하는 러시아 네, 스푸트닉 V 네네네. 그 백신을 북한에 보내자 이랬는데 그 담당 그 대변인실에서 직원이 뛰어들으니 댓글이 700개 달렸습니다.
전부 비난하는 댓글이. 그 이제 그것도 약간 오해에서 비롯된 거죠. 그다음에 한중 타운에도 엄청나게 뭐 개수를 셀 수 없을 만큼 많이 있더라고요. 자, 한중문화타운 같은 경우에는 저 강원도가 비판을 받을 소진이 있었다고 저는 봐요. 저는. 네, 근데 비판의 방향이 잘못돼 있었다고 네, 봅니다. 뭐 이런 가짜 뉴스에 입각한 이런 비판이 아니라 네. 이 사업을 포함해서 네. 최근 수년간 네, 강원도가 해외 투자 유치를 굉장히 많이 네. 발표를 해왔고 실제 또 MOU도 많이 해왔고 네, 그리고 네. 이것도 그 중에 일환이었는데 사실 이제 성과를 낸 게 많이 없다 보니까 네. 그 부분에 있어서는 비판을 받을 소지가 있지만 네. 이런 방식으로서의 비판은 매우 소모적이고 잘못돼 있다고 분명히 생각을 하고요. 네, 그럼 도성 모추 성과 현안 얘기는 여기까지 좀 그렇습니다. 해보고요. 네. 언급하기가 좀 그렇긴 한데 네, 네. 최근에 강원도가 곤혹스러운 몇 가지 이제 네, 네. 것들이 있었잖아요. 네, 뭐 네, 반중정서 네, 네. 여러 가지 있었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극복을 했다고 보세요? 극복이 됐나요 지금? 저희는 좀 사실 좀 걱정이죠. 근데 이런 것들이 이제 이게 어떤 혐오의 정사가 좀 일반화 되는 흐름에 있지 않나 하는 그런 느낌이 있죠. 반중 정서뿐만 아니라 네. 반일 정서도 꽤 그렇죠. 크죠. 네. 이제 그런 것들이 사실은 우리는 그 주변국들하고 아주 좋은 평화로운 관계를 유지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너무 강하게 부각되다 보니까 그게 저쪽 나라에도 다 보도가 되고 전달이 되거든요. 네. 이제 좀 그렇게 되지 않았으면 하는 생각을 갖고 있고 물론 이제 국민들의 정서도 우리도 좀 배려해서 앞으로는 좀 더 섬세한 사업과 행정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은 좀 갖고 있습니다만은 그렇게 하더라도 또 이렇게 본의 아니게 딸려 들어가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여기 우리 젊은 기자님들께서 이렇게 아주 정확하고 사실에 입각한 기사들을 많이 써주시는 게 이게 저희들한테는 사실은 뭐 제일 도움이 많이 되는 것 같습니다. 네. 국장님 또 뭐 궁금하신 거 네, 있으실까요? 네, 네. 제 질문할 차례고. 저희가 뭐 지난번에도 이제 뭐 내년에 또 대선도 있고 네. 또 그리고 지방선거도 또 있다 보니까 네, 네. 뭐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면서 재미있는 기사 중에 하나가 네, 네. 민주당 대권 13잠룡이라고 들어보셨나요? 이거 보니까 그러니까요. 우리 강원도 출신 정치인 두 분이 들어가 그렇습니까? 계시네요. 예. 그 최문순 도지사와 이광재 의원 이 두 분이 들어가 그렇습니까? 있어요. 그래서 역대로 강원도 출신 정치인이 대권 후보, 네, 정당의 뭐 하여간 후보긴 하지만 네, 네, 네. 들어간 적이 있었나 싶긴 한데 네, 네. 여론조사에도 막 2% 이렇게 나오시더라고요 그렇습니까? 보니까. 네. 그렇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뭐 어떻게 바라보고 계시는지. 한편으로는 뭐 우선 영광이죠. 그 잠이죠. 잡은 아니죠. 아까 발음이 조금 좀 세시더라고요. 네. 잠이었던 것 같습니다. 잠이죠. 네, 저는 약간 잠이었어요. 듣기에 발음을 좀 세게 하신 것 같아가지고 좀 기분이 살짝 좋질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은 잠룡이고 하나는 사람은 잠룡이고 뭐 그건 아닙니까? 우선 뭐 강원도의 정치인들이 그게 하여튼 후보 뭘 하여튼 후보인지 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거기 들어가 있다는 것만으로는 하여튼 우선 영광스럽게 생각하고 고맙게 생각하죠. 이제 다만 그것이 진짜 나가서 정말 대선 경선에 뛰어들고 하는 것까지 갈 수 있냐 하는 건 또 이제 다른 문제인데요. 왜냐하면 이제 우리 강원도의 인구가 3% 아닙니까? 우리 3%의 벽이라고 우리 기자님들이 늘 쓰지 않습니까? 그거를 뚫어내기는 웬만해 갖고는 힘들죠. 이제 우리나라의 이제 대선 구도라고 하는 거는 지역 대결로 벌어지지 않습니까? 지역 연합 대결로 벌어지죠. 예를 들어서 이제 김대중 대통령께서는 DJP 연합으로 충청도와 호남의 연합, 그 다음에 노무현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그 호남과 경남의 연합 이렇게 만들어졌죠. 신경을 쓰고 있는 이유가 될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 생각은 이제 앞으로의 정치는 가치 대결이 돼야 된다. 진보와 보수의 대결이 되든지 아니면 다른 가치 대결로
이루어지게 되면 이제 강원도에서도 이제 예를 들어 클린턴이 아칸소주라고 굉장히 작은 주지사 출신으로 선거에 나가서 대통령이 됐죠. 아칸소 주지사 굉장히 우리로 말하면 내륙 어디 강원도로 말하면 한 정선 정도 될까요? 정선 군수가 출마해서 강원도지사가 된 겁니다. 굉장히 어려운 거죠. 이제 그런 과정을 거쳐야 되기 때문에 뭐라고 함부로 말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아직 지사님 행보를 좀 지켜보셔야 되는 게 네. 이틀 전에 KBS인가요? 인터뷰에서 감자농사 지으시다고 하셨거든요. 임기 끝나시면. 네. 오늘은 주차 관리 하시는 거 보니까 아직 감추고 있으신 게 있으신 거예요. 네, 이틀 만에 말씀이 바뀌신 걸 봐서는 네. 조금 더 지켜봐야. 네. 아직 뭐 행보에 대해서는 계속 고민을 하고 계신 중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좋을까요? 감자 농사를 지을지 주차 관리를 하실지. 네, 네. 그 고민하고 계시는 거예요. 네. 그 말씀하신 것처럼 지사님 여러 가지 뭐 업적이나 성과가 있겠지만 네. 제가 가장 과소평가 받고 있는 성과 중에 하나가 지금 말씀하신 부분이라고 제가 생각을 해요. 제가 뭐 대본에는 없지만 제가 이제 미래라는 네. 키워드로 제가 뽑고 싶은데 작년에 이제 뭐 첨단 산업국을 신설했다든지 뭐 미래전력가를 신설했다든지 네, 네. 이런 것들 중에 이제 그런 고민들이 묻어 있는 것 같은데 뭐 에카수소, 이모빌리티, UAM 이런 것들 사실은 지지난해까지만 해도 들어도 뭐가 뭔지 몰랐던 기사를 쓰는 저도 이게 뭐야라고 했던 것들인데 그런 것들이 이제는 우리 도민들이 다 알고 굉장히 많이 알고 실제로 이제 눈에 보이는 사업으로도 나타나고 있고 그리고 굉장히 큰 성과인데 좀 과소평가받고 있지 않나 그런 부분이 굉장히 저는 개인적으로는 가장 큰 성과 중에 하나라고 보고요. 뭐 이런 표현이 저는 맞는지는 모르겠는데 미래라는 거를 이제 임기 말에 이제 지난해부터 이제 부쩍 강조하고 계세요. 그래서 보니까 우리 부모가 이제 자식을 이제 독립시킬 때쯤 되고 그렇죠. 얘가 뭘 먹고 살아야 될지를 고민하고 부모가 고민하고 뭘 이렇게 널 이거 해서 먹고 살아 이렇게 고민하잖아요 부모가. 아니 자식은 철이 없어까지 생각 못 할 수도 있는데 그런 생각을 하시는 게 아닌가. 좀 과했나? 요즘 오늘 보니까 최기영 기자가 굉장히 훌륭한 기자입니다. 좀 과했나요? 저희가 이제 시간이 너무 훌쩍 많이 지나 이제 좀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아직 남은 게 많은데. 네. 앞에서 빨리 끊으라고 지금 그래요? 그러셔가지고 네. 다음에 또 부르시면 나오겠습니다. 다음에는 통일 감자로 통일 감자로 네. 네, 또 마무리하게. 지금 뭐 기자회견 저희랑 이렇게 좀 함께하신 소감 좀 말씀해 주실까요? 이렇게 뭐 딱딱할 수 있는 주제들을 이렇게 편안하게 젊은 감각으로 다뤄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약간 섭섭한 게 있다면 좀 코난 기자께서 조금 좀 엉성했어요. 성대모사 조금 더 하셔가지고 한번 더. 모니터링을 열심히 해서 네. 저 뭐 마지막으로 네. 또 이제 언론사에 오랫동안 계신 기자부터 뭐 언론사 대표까지 하셨는데 네. 아까 이제 뭐 가짜 뉴스 얘기나 뭐 네. 팩트 체크에 대한 말씀도 하셨는데 네. 또 우리 여기 같이 있는 기자들 또 강원도 내에 있는 많은 기자들에게 네. 기자 선배로서 도지사 네. 말고 네. 정치인 네. 말고 좀 당부하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뭐 네. 기회로 해서 한마디 해주시죠. 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게 지금은 가짜 뉴스와 진짜 뉴스의 경계, 또 뉴스와 정보의 경계, 정보와 소문의 경계 이런 것들이 다 이렇게 무너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것이 어떤 경우에는 지금 코로나의 경우도 그렇고 백신의 경우도 그렇고 여러 가지 사업을 하는데도 그렇고 이게 굉장히 어려움을 겪을 때가 있습니다. 행정력의 낭비라든가 또 이렇게 흔들림이 실제로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우리 특히 젊은 언론인들께서 이렇게 바로 잡고 정확하고 진실과 사실에 입각한 기사를 쓰는 이런 시스템을 좀 더 좀 만들어 주셨으면 그것이 점점 더 중요해지겠다 이런 부탁 말씀을 올립니다. 속 시원하게 할 말은 하자. 강원도 열혈 기자들이여 눈치 보지 말고 강원 기자회견으로 오세요.